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임진왜란 때 행주 대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나라군이 내려오면서 일본군은 함경도 지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또 일제히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평양을 잃고 한양에 집결한 일본군은 함경도에서 오고 있는 카토 기요마사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후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극악에 남아한 명군과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백제관에서 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투 결과 일본군의 대승으로 명군이 남한을 멈췄습니다. 더러 일본군이 사기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상한 조선군은 행주에 주둔하고 있던 군일 부대를 포함해 양천의 전라도 선보사 편의 중 금천의 전라병사 선거의 양재 경기방어사 보험백 파주의 부천변 사대수 순변사 예빈 그리고 통계 충정감사 허국 등 이들 이하의 다수의 조선군 소속 군단들이 정계되어 한양을 압박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명군과의 전투에 승리한 일본군도 한양의 서북방 전방인 행주성에 조선군이 쉽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선 산성 전투 이후 명나라군과 한양 합동작전을 위해 행주성에 주둔 중인 전라도 순천사 군율 희하의 조선군 3천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백자간 전투에 이어 보름만에 이 군율 부대에 제자 보존점을 반응을 보이며 10배에 이르는 선반대군과 공격에 왔습니다. 행주선생 백제시대 축성되는 것으로 내성이 신성의 석성과 위성인 토성이 있으며 밖으로 목책을 이중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양 탈환을 위해 전자총통과 같은 각종 합법 그리고 화차 등을 배치하여 적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석성은 없었다고 봤으나 2017년 석성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2019년 조사 결과 산청산부에 450m 길이의 석성이 축성되어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여기 있던 조선군은 고작 약 3,000명이었는데 김천일과 성병장 최영의 의병을 포함한 것입니다. 반면 일본군의 총대장은 오키타 히데이였으며 이군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대장을 받아온 이시다 미츠나리도 이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3만의 대군실을 7개 부대로 나눠 차례로 공격해 왔습니다. 1군은 권이시 유키나가, 2군은 이시다 미츠나리, 3군은 구르다 나카마사가 제외하였습니다.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군은 화차 신기전 비격 진출에 대한 화기를 이용하여 청통과 돌 파편 등을 쏘아 날리며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군에게 다행히도 일본군 수뇌부의 상황 판단을 매우 늦었고 길레나라 제파 전술은 그냥 뱀바른 공성 장비도 없이 무조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일본은 괴멸, 이군은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났습니다. 예상군의 구로다 나카마사는 약간 머리를 굴러 누각을 짓고 총병과 군병을 올려 총파와 활을 쏘아가며 공격하는 전통적인 공성 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로다가 관광한 게 있었습니다. 조선 육군은 조선 수군이 사용하는 전차 정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도사격으로 노각을 보병제로 손쉽게 파괴했습니다. 1군, 2군, 3군이 모두 조선군의 타격을 저기는 그냥 틀려서 돌아오자 내리난 총대장이었던 4군의 오키타 히데이에가 직접 진격하였습니다. 이 공세 바깥쪽 목직에 뚫리면서 조선군 내체까지 후퇴하였습니다. 자칫 방어선이 붕괴했을 때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군 일본군 총사령관 오키타카에 있는 중군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행주성 주둔 조선군 총통 그리고 승사 총통 다수를 신기전 들에 고정시킨
뇌종 관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비격 진찰과 박격포인 왕국 또한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약에 장식돼서 포격전 안선 맞추면 기다의 깃발 복원에 집중해 갈겨버린 것. 이 학포 근력으로 총사령관 우키타와 미군 지휘관 이시다 미치나르가 부상을 입으면서 일본군 사진도 물러나 얘기를 부산하게 됩니다. 사원이 박살을 난 뒤 키카와 히로이가 지휘하는 오군은 화공 전술을 대개 내책에 불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군 화공 유성하고는 이기물을 준비해 두고 5군 두고 있었습니다. 5군이 화공은 간단히 물리쳤습니다. 조선군은 방어로 그치지 않고 대려 반격을 가해 5군을 후퇴시키고 키카와에게 보상이 예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본군 유익군은 노리 히데모토와 고바야코와 히데카네가 지휘하는 군세였는데 서쪽 비거적 안마는 비탈만을 면을 올라와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지키고 있던 승병들이 무사없이 석회 주머니를 터뜨려 뿌렸습니다. 바람에 일꾼은 일시적 실명과 복권을 급히며 무력화되며 오히려 출격한 조선군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조선군이 아침부터 싸움에 지치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이후 육군에 이어 들어온 오장 고바야카와 가깝게 거의 7군이 승병들이 지키던 서북쪽을 뚫고 성벽으로 돌아오면서 성장 최양과 건줄 잠을 지휘하는 조선군과 실한 배병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가히 인해 분실을 할 만한 물량으로 조선군을 몰아붙였습니다. 일본군이 장기로 삼는 백병전이었지만 조선군도 불사적으로 싸운 터라 이 전투에서는 쉽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군주는 고리 가마솥을 머리에 쓰고 지휘하다가 지친 병사에게 쓰고 있던 소설법을 물을 따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조선군 안쪽진에서는 사설이 모두 다 소모되어 돌로 맞서 싸웠습니다. 여기서 민간인 특히 군전자들이 돌을 올라왔다는 야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군인이 가로로 잠깐 쓰러지자 당시엔 군졸과 외모가 비슷했던 형 군선이 대신 지휘하였습니다. 조선군의 화살이 떨어지며 폐색이 짙어질 때쯤 기적같은 고원군이 도착하였습니다. 충청수사 정거리 배 2척에 화살 수만 발을 실어 한강을 거슬러 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양천으로 가는 수십 척의 전라도 조선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일본군의 일성시 인사라는 조선 수군의 용도로 보았습니다. 이들이 저기 후방쯤에서 내릴 기세를 보자 일본군도 당황하여 비로소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선군이 이를 추격하여 일본군을 배대시켰습니다. 이때 일본군 1명 이상을 참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이어지던 전투는 이웃이 저녁 5시가 되어 어둠이 내리자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한양 방위를 위해 소수 3천 조선군에 비해 10배가 넘는 병력을 동원할 정도로 신길적으로 방하던 일본군이었으나 결국 그는 사상전을 내고 후퇴하였습니다. 이 전투가 끝난 후 군전 주위에 널려있는 일본군 시체들을 모아서 지어버리는 남북까지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일본군에 대한 권전이 쉽게 힘이 폭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렬 대첩에서 수적으로 10배 우위세였습니다. 패전했던 이치 나리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 셰키가 히라 전투에서 병력은 1.5배 무시하고도 공격적 권력을 좋았습니다. 또 참패하였습니다. 결국 참수됐다고 합니다. 반면 금전은 임호하고의 나라를 제압하고 전후 이순신 엄과 함께 선무 1등 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래서는 한산 판면 현재 서울특별시장까지 이르렀으며 사후 춘장이라는 시호까지 받았습니다.
행주 대첩의 승리를 듣고서야 평양으로 해관하던 명나라 군대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흘 뒤 2월 16일 군주는 파주 선상으로 군세를 옮겨 정세를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군은 파주 공격을 계획했으나 출전 도중에 되돌아갔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백제관 등 등지에서의 승리로 다시 연합군에게 대한 반격을 격하고 있던 일본군을 완전히 몰락시키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 약 두 달간의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소강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1년 접촉이 오갔습니다. 일본군 정군이 한성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출사하는 대신 출사하는 과정에서 연합군이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4월 18일 한성에서 패퇴하며 1년 만에 조명 연합군이 수도인 한성을 수복했습니다. 후에 군주는 이 공으로 공원수가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패전을 빼앗기게 여긴 모양입니다. 우병사, 권영사, 권희시, 육기낙가의 사실이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행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병사가 당신들이 경성했을 때 대피한 곳이 있는데 그때 외인이 죽은 지는 얼마나 된가? 의사가 과연 경상 서쪽 20리 밖에 전전하여 승리하지 못했는데 전사자가 400명이라고 들었다. 하기에 병사가 왜 400명이라고 말하는가? 당신들이 실행하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진 자의 주어뱉는 것도 오히려 500명이라고 믿는다. 버리탄 뼈도 산처럼 쌓였다. 어찌 400명 뿐이겠는가? 하자 외사가 웃으며 전사자 과연 말하고 우선 저도 말했다. 그 당시 제장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각기 손가락을 질러 피를 내며 서로 명시하고 빌고 보호하려고 근처에 있는 외병 10여만 명을 불러 나를 대가여 거사하라고 했다. 그때 소장수가 파주로 제주를 옮겨버렸다. 파주 선상은 공략하기가 행군 선상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행군하다가 중도에서 돌아왔다. 병사가 파주에 신치고 있는 군사도 그 수가 많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10만 병력으로 무엇 때문에 중도에서 파하고 돌아갔느냐? 외사가 행주는 진밖에 암색이 간간히 있어 위에서 돌을 굴리면 벼 사이에서 피신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파주 위치는 돌을 펴는 것이 조금도 없어서 이것이 염려돼 결국 사지 못하였던 것이다. 조선 정수가 높은 봉우리에 진을 치고 돌무더기를 많이 쌓아놓는다면 우리 군사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 일본군 확실치 않지만 일본군 장수들이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어 복수를 맹세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당시 패배를 분해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반격은 5분 성설이고 한장도 지키기 어떤 판단 결국 한장을 버리고 도망갔다. 여러모로 행주 대치 정을 건네는 있었다는 이야기다. 실록 내용을 접본 권위적 사실은 허세를 떨지만 정작 행주 대표의 그 조선 장수와 통말하고자 하는 현 도원수의 권유림은 권위시 측은 모르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전투가 일본 전국시대 제대 전투인 해키카 하라 전투에 영향을 끼쳐서 추측이 있다. 서군의 핵심 인물들 다수가 행주 대첩에 참전을 했었다. 이때의 패배로 인해 리더십이 상당히 꺾여서 서군이 결정적인 이야기했었다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에는 행주 대첩 승전은 당원 승전도가 있고 권율 장군이 15인 충정공에 있었다고 충정도 권율 장군이 이해했던 권율 대로라는 도로명이 있다. 승전도는 2011년 도로명 개편에 따라 중앙도로 통합되어 사라졌다. 권율의 명성을 크게 높인 대첩이지만 정작 권율의 본질은 승전의 행주 대첩보다 위치 전투를 더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이치 전투 문서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다. 왜하면 경륜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치 전투가 더 어려운 싸움이었음에도 행주 전투에 비해 공이 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상 가장 임진한테 치란 이치 전투 행주 대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정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